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의 대형 교회 가운데 하나인 안디옥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 부목사의 자녀 한 명이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부목사도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안디옥 교회 집단 감염이 TCS 국제학교와 관련 있는지 심층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 주차장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 참여했던 신도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선 대면 종교 집회가 재개된 지난 24일 5차례에 걸쳐 예배가 진행됐는데 신도 4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는 교인 38명과 가족 1명 등 모두 39명. 방역당국은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까지 검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강제로 명단을 확보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신도 수만 8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로 지난해 8월에도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지자체에 고발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은 안디옥 교회의 집단 감염이 광주 TCS 국제학교와 연관성이 있는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부목사의 자녀가 광주 TCS 국제학교에 다녔고 두 사람 모두 확진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IM 선교회의 방과 후 학교인 안디옥 트리니티 CAS 운영을 앞두고 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IM 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가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을 홍보하며 참여를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약 200개 교회가 직접적으로 조인했고 약 1000몇 개 교회가 이걸 함께해요. 교회가 더 학원보다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광주 TCS 국제학교발 집단 감염과는 달리 교인들의 활동 반경이 클 것으로 예상돼 안디옥 교회발 집단 감염의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주 TCS 국제학교는 건축물 대장에 어이없게도 제조업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교회는 식당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쯤 되면 신앙보다는 돈벌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한마음교회. 지난 2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학생과 교사, 신도 등 지금까지 117명이 확진됐습니다.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된 이 교회. 건축물과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니 종교시설로는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된 건물 중 교회로 쓰는 1층은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었고 심지어 TCS 관련 교육이 이루어졌던 지하층은 제조업소로 등재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그러니까 다 상가 건물이었죠. 예. 이게 개척교회예요. 광주 에이스 TCS 국제학교가 있는 빈내리 교회. 여기를 중심으로 3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종교시설이 아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상 3층의 이 건물은 사무실과 단독주택 용도로만 등재돼 있었습니다. 지상 3층 높이 건물 꼭대기를 쓰고 있는 광주 남구 티쿤 TCS 관련 교회도 등기부상에는 사무실입니다. 광주에서 TCS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 중 종교시설로 등재된 곳은 없었던 셈입니다. 종교시설은 등록이 의무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계는 일부 소규모 교회들이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제도의 사각지대를 영리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돈벌이 수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유학을 보내주겠다, 뭐 영어를 원어민 불러서 하겠다, 뭐 교단 예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도 못했고. 이에 대해 광주 TCS 국제학교 측은 종교시설로 등록이 안 된 걸 몰랐다면서도 예배를 전층에서 매일 하는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부모들과 교회의 열망이 합쳐져 광주 TCS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과 울산, 그리고 경남 양산 등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TCS 국제학교의 방역 일탈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시 문을 닫자 애꿎은 학부모들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며 고통을 견뎌왔던 자영업자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반에 15명이 정원인 어린이집 교실에 불과 2명의 어린이만 출석해서 선생님과 놀이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어린이집이 긴급 휴원 조치됐고 그나마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만 제한적으로 등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을 돌보느라 어쩔 수 없이 휴직까지 하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 상황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다시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복귀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온라인상의 육아맘 카페에는 갑작스러운 휴원 조치에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들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되풀이되는 휴원 결정이 허탈하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광주가 또 많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2021년을 어떻게 아이들과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많이 걱정이 되죠.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하루하루 학생들을 지도해온 학원들도 비인가 교육시설의 일탈 때문에 그나마 있던 원생들조차 발길이 끊겼다며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전파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준비해왔던 이제 소상공인 학원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확산세에 다시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기대를 가졌지만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거를 무시하고 자꾸 이제 다른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끝내는 제일 피해 보는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세가 1년째 계속되는 동안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어렵사리 버텨온 시민들은 공동체의 안전을 깨버린 비인가 시설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분노 표출을 넘어 언제라도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방침에 따라 전체 시민의 70%를 상대로 예방접종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백신이 공급되는 대로 요양병원과 노인 의료복지시설, 고위험시설 종사자와 65세 이상의 우선 접종 대상자들에게 순차적으로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입니다. 냉동 보관 시설이 필요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의 경우 각 구별로 한 개씩 선정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전남대병원이 새 병원 건립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신축이나 이전 논의가 있었지만 과열된 유치 경쟁 등 부작용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이번에는 삽을 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로처럼 좁은 통로로 연결된 병원 건물. 진료와 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내시경이 있는데 이번은 이 병동에서 뭐 시술은 저 7병동까지 가야 돼요.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주차도 문제입니다. 병원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주차 공간 때문에 진료 시간보다 길에 버리는 시간이 더 길 경우가 허다합니다. 차 밀리는 것도 밀리는 거고 주차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의료진 입장에서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지난 67년에 문을 연 이후 주먹구구식으로 확장하다 보니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종합 연구를 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다양한 시설과 그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건물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대병원이 새 병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새 병원 추진위원회와 함께 학계와 의료계, 정치계 등 각 분야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부지 선정을 끝내고 오는 2024년부터 새 병원 건립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와 다학제 통합 진료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수차례 이전 논의가 있었던 전남대병원. 그때마다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나서면서 부작용이 커졌고 결국 모두 흐지부지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전철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기본소득 국민운동 광주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본부는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온라인으로 출범식을 갖고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기본소득 운동본부 출범 배경을 밝혔습니다. 친문 진영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광재 의원이 광주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광재 의원은 오늘 이용섭 시장을 만나 광주형 인공지능과 그린 뉴딜 계획을 듣고 제도 개선 등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곳곳에서 눈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눈발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특보 상황 보시면 강풍주의보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발효 중인 상태고요.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밤사이 대설특보는 서해안과 전남 내륙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이 서해상의 눈구름대를 몰고 오면서 현재 광주와 전남 곳곳에 시간당 1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적설량 살펴보시면 오후 8시 기준으로 광주 과교원에는 2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요. 곡성은 3.6cm, 담양에도 2.5cm 안팎의 눈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는데요.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 밖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최고 8cm, 남해안 지역도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태풍급 강풍도 동반되고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신안 홍도와 여수 간염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 안팎의 바람이 불기도 했는데요. 내일까지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을 중심으로도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습니다. 이 강한 바람은 눈뿐만 아니라 추위도 몰고 왔습니다. 내일 광주의 기온은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은 1도로 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해상의 풍랑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파도는 최고 4m로 바다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미래전기 맥시스템 손영술 대표이사 2천만 원, 광주광역시 의사회 양동호 회장회 회원일동 1,437만 5천 원, 장성군 삼서면 유평 삼리 드림빌 주민일동 2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량의 중국산 담배를 몰래 들여오던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후 7시 20분쯤 신안군 제원도 서쪽 5km 해상에서 밀수가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9톤급 어선이 적발됐습니다.